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제 112회 방송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고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적게는 120만에서 많게는 199만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공무원 연금 대상에 포함된 숫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타당할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120만 정도가 됩니다. 더러는 일본의 공무원 수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서 인구 1억 2천만 정도 대비 한국의 공무원 숫자 110만 명이나 120만 명은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각 나라마다 공무원에 관한 그 계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나라별로 엄격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무원 연금 대상에 포함된 그 숫자로 따진다면은 아마 적절한 계산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무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역사는 바로 우리 공무원의 힘과 땀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960년 1월서부터 시작된 공무원 연금의 역사는 1962년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바야흐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공무원의 처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 이 공무원 사회가 안정적인 그런 그 위치가 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자신이 계획한 여러 가지 경제발전 계획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그 당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을 제일 먼저 안정화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한다면은 차별화된 인센티브제를 가장 핵심적 가치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 경제 하에서 이루어진 그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의 핵심 가치가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자본주의식 또는 자유시장주의식 그런 핵심적 가치와 동일한 그 가치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왔다는 데에서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의 계획경제는 세계사에도 기록이 남을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역사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도 그다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나라 공무원은 영혼 없는 자들 또는 영혼 없는 조직 이런 식으로 폄하되거나 비아냥되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자신의 그 행동 파트너로 공무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민주화 정권 이후에 나온 그 정권들은 공무원을 영혼 없는 조직, 영혼 없는 사람들로 그 격화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공무원 연금 대상인 공무원들은 굳이 그렇게 언더테이블로 비리를 저지를 그럴 이유가 없었죠. 평생 정말 정직하게 공무원 생활만 해왔으면 참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남부럽지 않은 공무원 연금을 받아서 평생을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87 체제 이후에 단임 정권으로 들어선 정권의 그 수하들은 한마디로 5년간 물들어왔을 때 뭔가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갖 이권 사업은 다 그 당시에 정치권의 주변에 어슬렁거리던 그런 소위 양아치들에 의해서 다 장악되었고, 그 행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힘이 공무원의 힘을 능가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최고 지도자의 인식이 공무원보다는 자기 수하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직하게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하수인처럼 부리게 되는 정권의 그 행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지금 그 적나라한 모습이 문재인 정권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생산하는 문서, 공문서죠. 자, 이것은 국가의 소유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만일에 공무원이 자신이 생산한 또는 남이 생산한 공문서를 어느 순간에 분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워버리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존재하는 공문서들은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조직을 영혼 없는 그리고 부역자 수준으로 전락시킨 각 정권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 불합리한 정책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공무원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은폐 폐기된 530개 문서는 대한민국 공무원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비판받을 만한 공무원의 행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고 과거에는 물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의 공무원 연금을 포기할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밤 12시에 들어가서 530개의 문서를 파기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사회나 정상적인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핑계가 어떻게 이 12시에 들어가서 문서를 폐기할 수 있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당시에 신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담당자를 신내림 과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20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생산하는 공문서는 국가 기록물입니다. 꼭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대통령의 사인이 이루어져야만 국가 기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한하고 여러분이 작성하신 그 계획서들은 모두 국가 기록물입니다. 정권이 나름 세운 정책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예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내세운 탈원전 정책이 바로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정권의 목표가 탈원전일 수 있습니다. 독일도 그랬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돌리던 36개 원전을 한꺼번에 멈춰서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 또는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정책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립된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전력 수급 계획은 5년 단임 정권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뒤틀리게 하고 마음대로 폐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70년 역사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그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원전 정책은 서서히 변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의 아무도 모르게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왜 탈원전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를 세우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자, 탈원전을 한다. 임기 내에 11개의 원전을 폐기시킨다. 그러면서 이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이고 2050 탄소 중립 계획이고 그리고 피날레로 48조가 투입되는 신안 앞바다 해상 풍력 단지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9차 전력 수급 계획 모두 거짓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계획 거짓입니다. 2030년까지 34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68%까지 올리겠다고 한 목표 실행 계획이 없습니다. 오로지 목표만 있습니다. 오로지 목표. 내가 학교에서 1등 하겠다고 하면서 펀펀히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로지 목표만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원전 없이. 그리고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77%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원전을 제로로 만들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48조를 투입해서 신한울 3, 4호기 전력만큼도 생산하지 못하는 해상 풍력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신안 주민들에게 연 600만 원의 소득을 올려주겠다고 감언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은 태양광 단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지역 어민들은 풍력 단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양광과 풍력 단지의 주 설치 지역이 호남입니다. 왜냐? 눈 감고 찍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눈 감고 찍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48조를 투입해서 지역 주민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600만 원씩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하면 서해 앞바다, 동해 앞바다 모두 태양광 패널로 태양광 또는 풍력 시설로 모두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신 제9차 전력 수급 계획,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신안울 앞바다, 신안 앞바다 풍력 단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누구의 손에서 이런 무모한 계획, 엉터리 계획, 거짓 계획이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그런 계획을 통해서 대통령을 신안 앞바다에 초청을 해서 큰 행사를 하고 격려를 받은 그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든 자,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만든 자, 신안 앞바다의 해상 풍력 단지를 48조를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계획한 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던 이 엉터리 계획을 수립한 공무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무원 후배 여러분, 정권이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시킬 때에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엉터리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개혁파는 여러분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문서를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하라고 지시할 땐. 그럴 때는 문서를 꼭 복사해 놓으십시오. 이번에 530개의 파일을 다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미리 폐기된 문서를 다 복사본을 떠놓고 폐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공무원을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엉터리 계획을 계획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면해지려면 반드시 기록해 놔야 합니다. 누가 이런 엉터리 계획을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녹음까지 떠놓으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여러분의 안전보장책이 될 겁니다. 이런 엉터리 계획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갈 길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원전 이익이 10조만 되는 걸 가지고 48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엉터리 계획,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생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든 계획이라고 여러분이 가감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공무원 여러분은 이 정권의 심판자의 기록물 관리 대상으로 여러분이 활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는 이런 정권이 태어나서는 안 될 정도의 그 표본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게 부역하지 마십시오. 설령 강제로 여러분을 억지로 엉터리 계획을 만들려 지시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지키는 여러분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대한민국 120만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탈법적인 위법적인 지시사항은 반드시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내년 4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자료로 사용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변혁, 제도변혁, 동맹변혁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